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말소리를 연구해온 말소리 이 매니아 박호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소리라고 하면 좀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말소리가 무엇이냐? 말 그대로 말, 소리, 손. 자, 이건 컵이죠. 자, 이건 모자입니다. 또는 영어로는 캡이라고도 합니다. 자, 요거는 입이죠. 자, 요거는 입술입니다. 이런 입술과 입 또는 손, 말 그대로 말, 글, 또 돌, 칼,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의 그 고유의 소리, 그 원래 그 소리는 어디에서 왔느냐? 자, 그거에 너무 궁금하고 관심이 많아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이제 연구를 해온 말소리 전문가입니다. 자, 칼은 칼이고 글은 글이고 말은 말이지 거기에 연구할 게 무엇이 있느냐. 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게는 그것이 너무나 궁금하고 아주 이 흥미진진한 그런 지난 수십 년이었습니다. 이거에 빠지다 보니 이제 뭐 집사람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가게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하는 삶을 그동안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연구해온 내용들을 전자책이라든가 이런 쪽에는 저희가 이제 집필해서 오픈한 적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제 목소리를 가지고 제가 연구한 분야를 이렇게 발표를 드리고 선보이는 것은 지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또 개인 방송의 시대가 된다 하니까 주위에서 너도 한번 나가봐라. 또 제 개인적인 또 생각도 나도 한번 발표하면 좀 이 재밌는 이 이야기, 내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빠진 이 이야기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얼마나 재미있어 할까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만 이게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도 한번 나가봐라는, 그래서 나도 한번 나가볼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마음은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연구는 좀 해왔지만 말주변은 그렇게 많지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하는 법을 배워볼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그럴수록 더욱 부담만 가고,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연습 삼아 이제 녹음을 해보면 더욱 어색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 제가 연구한 분야가 제가 너무 재미있고 또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수십 년간 연구를 해온 것이죠. 그 자료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뭐 그 대단한 테크닉이 필요하고 기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내용이 일리가 없거나 재미가 없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관심이 없겠죠. 거기 아무리 테크닉을 많이 해봤자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연구한 분야가 또는 이 소재가 정말로 중요하고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다면 뭐 테크닉은 좀 없어도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이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튜브를 방송하는 첫날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어떤 내용은 아주 학술적이고 전문적인 분야도 있고요. 전 세계 모든 언어를 망라하기 때문에 뭐 한자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프랑스어도 있고 기타 뭐 라틴어, 영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 중심에 항상 우리말이 있고 우리 말소리의 위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연구를 해왔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히 용기를 내서 이 카메라 앞에 쓴 것입니다. 자, 너무 서두가 길었습니까?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호모 로쿠엔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하는 인간, 언어적 인간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죠. 자, 인간들이 말을 하면서 다른 동물들과 특히 더 구분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리의 전문가인 저는 그것이 과연 그럴까? 동물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을까? 예, 그렇지 않겠죠. 동물들도 나름대로 아주 미약한 수준이지만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써 동물들이 생각하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불편하다면 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겠죠. 자, 우리 인간은 또 인간이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여러 말소리를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그 유래를 하나하나씩 이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을 보세요. 이 영화 이 배우의 이름이 러셀 크로우죠. 이 러셀 크로우가 이런 옷을 입고 이 영화를 찍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 강의하는 이 내용을 이제 영화의 이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영화 제목에 나와 있는 그 단어, 그 말소리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다양하게 이제 거기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서 뽑아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할까 하는 그런 이 흐름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이 테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러셀 크로우가 이 주연으로 나온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의 한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러셀 크로우가 있고요. 글래디에이터라는 이런 영화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글래디에이터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이제 검투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을 보게 된다면 여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로만 소즈맨, 이 칼잡이라는 뜻이죠. 로마 시대 이 검투사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틴어에 글래디에이터에서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글라디우스 하면 이 칼을 뜻하는 뜻으로 이 라틴어에서 쓰고 있다. 이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다른 나라에도 보면 이 뭐 클라즈라는 단어도 있고요. 클라즈라는 단어도 있고 클레이머라는 단어도 있는데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상하게 라는 이런 말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주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래 글라디우스라는 이런 말은 라틴어에 칼을 뜻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좀 더 긴 칼도 있는데 그거는 스파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사를 이 뒤로 바꾸면 spade 또는 spear 이런 단어들하고 유사하죠. 다 칼과 또는 칼 모양의 삿과 이런 것들이 어원이 다 같은데요. 이제 이거는 추후에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라디우스라는 이것이 칼을 뜻하고 그래서 글라디에이터가 검투사를 뜻한다. 이런 흐름을 갖고 계속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사전을 보니까 글라디우스는 뭐라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 말 그대로 로마 시대에 이 군인들이 사용했던 조금 긴 칼보다는 조금 팔 정도 길이에 해당되는 그러한 단검이다. 그리고 더 긴 칼은 또 다른 것이 있다. 아까도 얘기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클레이모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런 단어가 좀 이제 좀 더 긴 칼을 뜻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이 글라디우스를 보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자, 일반적인 칼 모양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클레이머는 무엇이냐? 자, 글렌이나 클레에는 말소리가 비슷하죠. 여러분들이 스펠이 조금 틀리다고 또는 모양이 좀 틀리다고 거기에 집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소리, 말소리 전문가라 했죠. 이 소리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를 볼 때 인류의 최초의 뼈는 약 300만 년 전에도 있었다라고 해서 그 측정을 해보면 연대를 이 30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최초의 문자라고 하는 수메르 문자라든가 이런 뭐 문자를 보게 되면 고작 지금부터 약 6,000년, 7,000년 전에 만들어진 문자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299만 4천년, 3천년 이전까지 그 동안의 기간까지는 과연 뭘 하고 있었느냐? 말을 하고 있었겠죠.
그 말소리에 대한 정보로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문명이 일어나고 말소리 정보로 인한 대단한 정보들이 있어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어서 문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소리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면 대단한 이 언어학이라든가 여러 인문학, 철학 이런 쪽에 대단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터지고 깨지는 이 각성의 효과와 이런 이 통하는 효과들이 대단할 것이라고 제가 감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클라이머는 more는 이 더 낫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크다, 이제 많다 이런 뜻까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 큰 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글라디우스가 작은 칼이었다면 이 클라이머는 더 큰 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이 글라디올러스라는 이런 이 풀이 있습니다. 꽃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게 뭐 토종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래어 그대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잎을 보게 된다면 상당히 날카롭죠. 이 날카로운 이것이 그 글라디우스 창과 같다, 칼과 같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무슨 물고기입니까? 아시는 분? 앞에가 이 칼 모양으로도 있죠. 자, 영어는 과연 뭐라고 부르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자, 영어는 어렵죠. 발음도 어려운데 그냥 알아두세요. 자, 스피우스 글라디우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칼을 뜻하는 칼 모양을 뜻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글라디우스도 칼을 뜻하는 것이죠. 이게 칼처럼 생겼으니 이 칼 모양의 이러한 이 이제 생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학명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는 swordfish, sword가 이제 칼을 뜻하죠. 자, 한번 볼까요? 이제 이런 칼이 있네요. 자, 이런 칼이 있는데요. 이걸 우리는 보통 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칼과 이 꼭 칼이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칼이 될 수도 있지만 갈이 될 수도 있고요. 칼이 카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갈이 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R 발음이 있고 L 발음이 있지만 우리 이제 훈민정음에도 나와 있듯이 L은 이 반설음입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리얼 발음이죠. 이게 완전히 꺾기로 혀가 발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리는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오일이라고 하면 기름을 뜻한다라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일 이렇게 흘리는 식의 발음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필름 우리는 이 두 가지 발음을 잘하고 있지만 영어에서는 또 그렇게 발음하지 않습니다. film 이렇게 이제 이 L 발음이 이제 이 반설음으로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럼 더 재미있는 거는 자, 이게 뭡니까? 자, 이게 우리는 혀라고 하죠. 혀인데요. 실제로는 쎄라고도 합니다. 자, 히읗과 또는 이 시옷이 이제 이 연동이 돼서 이 순화가 돼서 연음이 돼서 발음이 서로 전환이 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하더라. 제가 어떻게 한다더라. 근데 이 경상도 사투리 말로는 카더라. 그래서 하더라가 카더라 통신이 되고요. 영어에는 hard 하면 이 딱딱한이란 뜻도 되지만 딱딱한 이런 이 빳빳한 거는 또 car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card나 hard는 말소리가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걸 쎄라고 했지만 말 그대로 이 쎄가 아니라 실제로는 여기에 리얼 발음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쎄이 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또 셀은 또 혈도 되고 혈이 혀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말소리는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그래서 이 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쇠로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이 한자로 얘기하면 이 설명할 때 설자가 말씀설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씀설이 오늘날 지금 선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선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그럴 때 유세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같은 말이지만 그 유세의 세자나 설명할 때 설자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는 설이라고 읽고 하나는 쎄라고 읽죠. 자, 설이 그냥 쎄가 되는 것입니다. 말설이. 자, 이런 쎄가 혀가 있어야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의 say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say나 설이나 쇳바닥의 쎄나 혓바닥의 혀나 이 유세의 새나 설명의 설이나 이런 설치돌문의 설이나 이런 것들은 말소리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한 골자는 칼에 집중하지 마시고 칼이 car도 될 수 있고 또는 guard도 될 수 있고 guard도 될 수 있다. 자, 여기에 여러분들은 이제 주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칼을 여기 L이 원래는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L이 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처럼요. 그래서 cutlass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서 이건 좀 작은 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이 생선을 우리는 갈치라고 하죠. 자, 왜 갈치가 됐느냐? 원래는 칼치였습니다. 칼치인데 칼 모양의 이 물고기다라고 해서 칼치가 됐지만 이게 순화가 돼서 갈치가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갈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똑같이 칼이기 때문에 아까 cutlass가 칼이라 했으니 fish가 붙으면 칼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영어의 칼치는 cutlass fish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가만히 보게 되면 여기가 머리 꼬랑지 같고 끝머리 같고 그렇죠? 자, 이 전반적으로 이 댕기머리의 끄트머리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또 헤어테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칼은 가만히 보십시오. 한자로는 칼 가자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로 목이 있으니 나무칼이 된다. 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칼을 뜻하는 이 단어가 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죠. 한자에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창과가 있습니다. 자, 창이나 칼이나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날카롭고 뾰족하게 생겨서 그것을 찌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창과라고 하고 이거는 칼가라고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칼이나 갈이나 그 다음에 이 가나 이 가나 이 말소리가 다 같다는 데서 여러분들은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라틴어로도 이 창을 뜻하는 칼을 뜻하는 것이 혹시 가나 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예,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미가 있어서 수십 년 동안 말소리를 연구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라는 뜻은 실제로 칼을 뜻하는 것입니다. 창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과와 너무 유사하죠? 자, 그래서 이 garfish라고 하면 똑같이 갈치가 되겠습니다. 근데 gar 그 자체 줄여서로도 갈치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는 garfish라고 얘기해서 갈치라고도 얘기합니다. 또는 garpike라고 얘기하면서 갈치라고 얘기합니다. pike는 뼈,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garfish나 갈치는 어원이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는 이 가시가 있는 이 생선을 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은 치에만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소리는 피나 그 다음에 치는 말소리가 유사합니다. 영어나 우리나라 말에서 유사합니다. 우리가 뼈라고 하지만 또 이 뼈의 이 대부분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우리가 이빨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치아라고 하는데요. 그 치나 우리 삐는 말소리가 같은 것입니다. 영어의 물고기는 fish라고 하고 물고기 자리는 F가 또 P로 바뀌어서 PIC에 이렇게 해서 pieces,라고 얘기합니다. 이 B가 여기에 들어있는 이 B가 뼈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고기를 보게 된다면 정말로 보세요. 뼈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이 뼈밖에 없는 이걸 그냥 뼈 있는 거다. 뼈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뼈야, fish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 B가 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영어에는 이거를 이 칼 닮았기 때문에 갈피시, 갈피아이크 이렇게 발라서 garpike, garfish라고 얘기한 거고요. 우리는 그대로 이거를 갈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 갈치나 garfish는 말소리와 뜻이 아주 똑같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또 엑스칼리버라는 이 이제 아도왕에 관련된 이 칼이 있죠. 여기에도 칼이 들어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십시오. 뭐 이 어원학자들은 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연구해온 것들은 남의 연구해온 것을 답습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없는 분야를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언어는 이 문자에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족도 많이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어족에 따라 분류를 하고 문자를 추적해서 어원을 따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아예 그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자가 아니라 말소리에서 나왔다. 294만 4천 년 동안에 인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 말소리가 엄청난 가운데 그 말소리 정보를 담으려고 문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에 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간에 거기에 원래의 소리를 담은 것이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우리가 인류가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단어들은 공유 그 말소리가 똑같았을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것이 물이죠. 우리 인류는 동물에 해당이 됩니다. 모든 생물은 물이 없으면 다 죽습니다. 물가에서 자라고 동물들도 물을 찾아서 번식을 하고 이동을 합니다. 인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에서 이 정착을 하고 큰 강에서 문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을 먹으면 물을 먹어야 되고 그래서 물 떠와라 물 길러 와라 물. 만약에 인류의 입에서 물이 이제 단어가 사용을 안 한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 가운데에서 이 물이라는 말은 전 세계가 이 공통의 말소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단어죠.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이 물에 관련된 말은 우리말 물과 우리말 연못에 들어있는 못에 다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말 못과 물을 알게 된다면 이 전 세계 물과 관련된 모든 말들이 그 물과 못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영어로 물은 워터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단어들의 말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우리말과 같느냐라고 이제 궁금하시겠죠.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은 이 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시간 다음에 또 이어서 또 때가 됐을 때 물에 대해서 곧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검투사를 얘기하는 칼잡이를 얘기하는 글래디에이터, 칼을 얘기하는 글라디우스 또는 칼 모양 작은 모양의 어떤 꽃을 얘기하는 글라디올러스 그 다음에 좀 더 큰 칼인 클레어모라는 이런 단어들을 보게 되면 다 다 칼과 관련된 유사한 소리를 가지고 있다는데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자 한자에도 이 창과자, 칼과자 또는 또는 garfish 갈치라 했죠. 자, 여러분들은 carve가 자 조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칼로 조각하는 거죠. 이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 칼 이것도 마찬가지다. 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갈릭은 여기 왜 나와 있느냐? 자, 갈릭은 여러분들이 알고 싶듯이 갈릭이 많이 들어있는 갈릭 소스라든가 갈릭 닭하는 이제 치킨도 있죠. 자, 그래서 갈릭은 일반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마늘을 뜻합니다. 릭은 여러분들 이 파의 종류를 뜻합니다. 이 갈릭을 보게 된다면 그냥 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그냥 파는 이 잎 모양이 이 원형 모양이고 둥그렇고 약합니다. 딱 건들면 부러지고 쉽게 부러지죠. 여러분들 마늘잎을 보세요. 마늘잎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아까도 얘기한 글라디올러스라는 그 꽃의 잎처럼 아주 날카롭죠. 그리고 아주 질깁니다. 그래서 이 창과 같이 칼과 같이 날카로운 잎 모양을 가졌다고 해서 이 갈릭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비스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카드라가 하드라가 되고 하드가 카드가 되듯이 자, 카가 하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자, harvest는 말 그대로 이
거두는 것입니다. 거두기 때문에 수확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어원은 자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게 carve가 되고 그 다음에 한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한가위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8월 대보름은 자 추수 이제 하는 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추수감사절 그런 때 이제 추수를 하는 것과 우리의 이 중추절, 이 추석은 이 추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가위라고 얘기해서 신라시대 때 길쌈놀이에서 유래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가르다라는 말은 어원이 칼로서 가르는 거니까 말소리 가가가 그건 맞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실제로는 이 수확할 때 이 자른다는 의미의 carve가 harve가 되고 harvest가 말 그대로 이 harvest 가베가 되고 큰 수확을 한다면 큰 가베가 한가베가 되고 한가위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 소리에 이 집중을 안 하시면 이제 이 큰 흐름을 이제 놓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고 자르는 것이 가위가 되겠죠. 실제로는 가위나 한가위의 어원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을 볼까요? 자, 그래서 이런 이 칼들이 쭉 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한 긴 칼, 작은 칼, 갈. 자, 그러면 도대체 이제 이 칼 중에서도 여러 가지 칼이 또 있지만 처음으로 만들어진 것은 돌칼이겠죠. 자, 돌칼을 잘라서 이렇게 이제 돌판 위에서 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갈고 있으면 과연 이 돌을 갈 때 어떤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 자, 제가 소리 전문가라 했죠. 자, 한번 제가 주워온 이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한번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들리는가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돌에다가 이 뾰족한 거를 먼저 이렇게 자른 다음에 칼을 만들려면 갈겠죠. 이 소리가 어떤 소리가 납니까? 자, 갈 때 나는 소리. 자, 갈갈갈 소리가 나죠. 갈 때 나는 소리가 뿅뿅뿅 소리가 난다면 갈다라는 이 말소리는 뿅다라가 될 겁니다. 근데 이 갈 때 나는 소리가 갈이 되니까 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빨을 갈 때 여러분들 갈 소리가 난다. 자, 가는 소리. 자, 들어보세요. 이 가는 소리가 갈갈 소리가 나니까 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갈아서 만들어서 이 만든 이 칼이 그럼 뭐라고 불렀을까요? 바로 이 칼도 그렇게 갈아서 만드니까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요? 바로 갈 때 나는 그 소리, 자, 그 소리가 갈갈갈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는 뭐라 얘기했냐면 갈위도다. 자, 이 갈은 뭘 뜻하느냐? 칼이다. 자, 우리나라 말소리 약 지금부터 700년 전에 조선시대 때 15세기 중기인 1443년 6년에 그 시대에 만들어진 이 훈민정음 해례에 우리 말소리를 담았죠. 그 말소리를 담아서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갈이라고 부른 것이 있는데요. 그 발이라고 부른 것은 바로 칼을 뜻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는 글자가 없었죠. 자, 도만 있었지 말소리 갈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종대왕께서 자, 우리 말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글자를 담아서 이런 모양으로 썼고 이런 모양으로 쓰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모양으로 쓴 그대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소리 갈과 우리가 써놨던 글자, 우리 글자를 보고도 갈이라고 읽게 되는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죠. 자, 여러분들 우리 문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문자가 중요하다고 과학적이다고 그리고 소리를 99% 이상을 담을 수 있는 대단한 표현 문자다. 그거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이것이 우리가 이제 여기에만 자랑만 하고 있다면 이 딴 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어는 또 영어 나름대로 전 세계 사람들이 쓰고 있다. 한자는 한자 나름대로 유구가 오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이 제일 많으니까 쓰고 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의 뭐가 있겠죠. 근데 이 말이 저 말에 영향을 주고 저 말이 저 말에 영향을 줬다라는 것을 증명해 준다면 너무나 좋은 게 되겠죠. 자, 우리 말에 이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에 대단한 것이 있는데 그 말이 이 700년 전에 그대로 쓰고 있던 말이 오늘날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 전해주는 이 소리를 이 변동을 시키지 않고 담아서 오늘날까지 오는 그것이 우리의 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글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글을 이 1000배, 10,000배 더 대단하게 알리려면 우리 말소리를 오늘날까지 운반해 왔다는 것을 700년 전에 사용했던 그 말소리를 거의 그대로 지금까지 운반해 와서 변질이 되지 않게 우리가 쓰고 있다 하는 이 사실들을 이 사람들한테 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 700년 전에 사용하던 그 말소리가 과연 어떤 말소리냐? 전 세계 모든 말의 어원에 그 시원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이 왜곡되지 않은 그런 말소리를 그대로 이 오늘날까지 전해왔다. 그 말소리의 진가를 제가 이 30년 동안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 말이 모든 라틴어에 공통 분모가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한자라든가 이런 속의 말소리에 일본어라든가 이런 데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 잃은 어원을 우리 말소리가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을 위해서 제가 그동안 이 연구를 해온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제가 이 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글라디에이터라고 해서 칼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그 글라디에이터에 들어있는 그 글라디에이터 검투사지만 그 글에 이 얽매이지 말고 그걸 가을이라고 읽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가을이 그 다음에 이 우리의 칼과 갈치와 이런 거에 다 연동이 된 것이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이 carve라든가 harvest에 다 연결이 될 수 있고 기타 우리말 속에도 들어가 보면 엄청나게 이 갈과 가가 들어가는 단어로 이어나갈 수가 있다.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 시간이라 좀 어색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자꾸 듣다 보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첫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자, 말소리 전문가, 소리 전문가 박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